편인격 소시오패스의 범죄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요즘 고 영영씨의 여성분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상황이 아이 면접권을 막 소송하고 있었고 1년 만에 만나러 가는 길이었었죠. 그런데 이 고 씨는 남편을 살해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죠. 이게 세상을 안 믿고 비관적이고 핑계로 일관할 겁니다. 동정심이나 공감 같은 것이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표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찍어 놓은 소시오패스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이 고 씨한테 적용을 하면 거의 100% 맞을 겁니다. 이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졸피뎀을 구입을 했고 살해 방법을 검색했고 사체를 손괴 유기했고 바다에 유기를 했죠. 그렇지만 거짓말, 핑계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자면 이 편인격들은 만일 겨울에 보일러를 틀었다고 보세요. 보일러를 미리 물을 데워가지고 샤워를 해야만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있죠. 안 추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물을 데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뜨거운 그 물이 온도가 맞질 않아. 너무 뜨겁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바닥에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찬물을 섞어가지고 샤워를 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잘 안 맞추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겨울 90일 동안은 이 행동이 맞지만 나머지는 거의 맞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걸 그대로 하듯이, 근데 자기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면 물을 데워서 내버렸어. 그러면 내가 대가를 안 치를 뿐이지 부모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 물값을 내야 하잖아요. 그 뜨겁게 데워진 물값을 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잘못된 행동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유도하고 상대방을 탓해요. 모두 거짓말이지만 진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오목렌즈로 본 것처럼 굉장히 이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인과관계를 보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동정을 유발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늘씬하고 외모가 준수하죠. 판결이 나도 억울합니다. 왜냐면 본인은 다 숨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내 행동을 보고 저 사람들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몰라요. 연관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졸피뎀을 내가 구입을 했어. 근데 내가 살해한 같이 투숙을 했어. 모텔에. 투숙을 했고 나 혼자만 나왔어. 그 남자는 안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개연성을 보고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본인은 내가 졸피뎀 구입한 거하고 같이 들어간 거하고 같이 나오지 않은 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고요. 조용하고요. 성실하고요. 착하다고 할 겁니다. 주변에서요. 고 씨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고 씨처럼 착한 딸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순수하고 착하고 매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늘상 고 씨는 이 전 남편이 잘못한 그 부분만 얘기하면서 자기가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고 씨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전 남편이 죽어 마땅한 정말로 악질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전 남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 씨는 편인격입니다. 전 남편은 식신격에 해당이 됩니다. 세상을 믿어요. 낙관적이고 책임을 다 지죠. 동정심이 발달돼 있고 공감을 매우 잘할 겁니다. 오지랖이 넓을 겁니다. 뜯어먹히고 살았을 겁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서 정신병이 걸릴 것 같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혼을 결심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 씨의 편일 겁니다. 고 씨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사건이 다 밝혀지기 전까지. 그런데 이 전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세상을 믿고 있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이렇게 책임감 강한 이 사람을 음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이 고 씨는 이 전 남편과 살 때도 이혼했을 때에도 늘상 이 전 남편이 잘못한 부분,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말을 하지 않죠. 늘상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을 불안하고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전 남편을 늘상 들들 볶아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늘상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그 돈을 이제 뜯어내면 생활비가 없다라는 걸로 돈을 받았으면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개념이 편인격들이 어디다가 적절하게 써야 되는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에다가 돈을 써버려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이동하는 비용이랄지 부모님을 뭔가를 사다 드려야 된달지 뭐 그 가족과 관련된 그러한데 혹은 고 씨가 중독되어 있는 어떠한 게임이나 뭐 이렇게 자기가 중요시 생각하는 그 부분에 돈을 다 써버리고 아이나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사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겠죠. 자, 여기 댓글들이 뭐라고 달리냐면 현재 남편이 몰랐냐? 몰랐을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남편은 협조를 했겠죠. 그런데 협조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협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입장에서 새로 재혼을 해서 살고 있던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전 남편이 얼마나 나쁘고 못됐는지 이 전 남편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늘상 고 씨한테 들으면서 스토킹이나 뭐 어떠한 피해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상 얘기를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남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벌을 주어도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도왔을 수도 있고 고 씨가 정말로 말을 안 했다면 몰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런 증거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 중에 한두 명. 그 사람들은 고 씨하고 똑같은 편인격들입니다. 그래서 앞뒤 연관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본인이 착한 척을 해요. 본인이 누가 들어도 굉장히 착한 척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경찰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들이 이 편인격들하고 만나게 되면 늘상
정말 문제가 있는 편인격들은 이미 표시가 나요. 사이코패스기 때문에 표시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교도소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들의 그 범죄는 밝혀지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일 와이프를 막 두드러 팼다거나 막 이렇게 해갖고 갔어도 쟤는 맞아서 마땅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저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맨날 늘상 바람을 피고 다녔다. 애도 안 보고 담배나 피고 맨날 밥도 안 챙겨주고 술만 먹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조차도 피해자의 피해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 밝혀지기 전입니다. 그때는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도망을 친 거다. 그래서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경찰들이 의심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주는 거죠. 자, 4번. 오죽하면 그랬겠냐. 저 남편이 엄청나게 나쁜 놈일 수도 있다. 그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자식이 1년 동안 못 봤는데 식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맘하고 저 사람 맘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자식을 안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아도 보내줍니다. 보게끔. 그게 상식이죠. 왜냐면 나도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저 사람도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침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못 만나게 하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폭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한 부분이 벌써 편인인 겁니다. 식신들은 자기가 일을 그렇게 저질렀으면 정말 욱한 감정에 저 사람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본인이 자수를 해요. 본인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담아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편인격들은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가만히 있는 나한테 맥없이 공격을 한 걸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가 전 남편인 저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된 범죄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은 성립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편인격들의 범죄 유형에는요. 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경우 혹은 범죄가 거의 다 밝혀졌는데도 형까지 집행이 됐는데도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늘상 늘 핑계만 대고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로 일관돼요. 그리고 만일 보험 범죄 같은 경우에도 보험 사기나 뭐 이런 범죄가 발생된 편인격들의 범죄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돈을 준다고 했지 않냐? 이제 이 콧구멍만 보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 그럼 죽었으면 사람을 줘야잖아. 돈을 줘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람을 살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 구절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야만 뭔가를 준다고 했지 않냐. 니네가 약속한 거잖아. 근데 왜 안 줘? 니네가 약속 안 지킨 거지가 됩니다. 자, 편인격들의 범죄 유형 분석을 지금까지 찍어놓은 소시오패스들하고 대입을 해보세요. 거의 일치할 겁니다. 고씨 같은 경우가 소시오패스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편인격들과 뭐 식신들 뭐 이러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너무 소시오패스가 너무 어렵게 뭐 학문적인 용어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 소시오패스가 대단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대단히 뭔가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 아닐까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